조급함, 복구 심리, 경쟁 심리, 손실을 거부하는 현실 부정, 당연히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수익이 발생해도 더 좋은 희망을 꿈꾸는 욕심, 이런 감정들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람은 성향마다 영향을 받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감정들을 관리를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손실로 만드는 감정, 손실을 더 큰 손실로 만드는 감정, 감당할 필요 없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감정, 이런 감정들을 관리하는 게 진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을 명확한 기준으로 하고 분할 매수를 잘해. 그런데 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언제 그 기준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리스크 관리예요. 누구한테서나 들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손절 잘하세요. 이런 말들, 당연한 말, 이런 걸 반복하고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아마 대부분이 수익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수익이 얼마 발생을 해서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가방을 바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발생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는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예요. 그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7만 원일 때 샀으면은 지금 28만 원이니까 4배네? 한 달에 5%씩 벌었을 때 1년 후에는 이만큼이네? 경제적 자유.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죠. 저도 투자를 시작할 때는 같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아마 투자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저의 상상과 현실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제 또래들보다 투자를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조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종가 마감 이후에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변동성 상위 종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에 개장을 하죠. 이때 확인했던 종목들 잘 지켜보다가 내려가는 것 같다 매수를 했어요. 3% 올라가거나 1% 떨어지면은 팔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좀 넘게 했는데 작은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꿉니다. 대형주를 풀매수를 해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샀어요. 묵혀놔야지. 자, 그리고 정확하게 3일 후 2018년 10월 11일이었어요. 크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전부 다 손절을 해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이게 왜 하락 이유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20% 이상을 2달이 안 돼서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멈췄죠. 다음에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제 공부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보통은 책을 본다던가 투자 교육을 찾아서 강의를 듣는다던가 종목 토론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정보를 받는다던가 이런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기술적 분석에 꽂혔어요. 왜 기술적 분석에 꽂혔냐면은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고 회로가 굉장히 이과 성향이에요. 미래 가치, 매출, 기업 순이익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진입, 목표, 손절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패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수천 가지 차트를 타임 프레임별로 계속 돌려보면서 포지셔닝을 직접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손익비, 승률 이 2가지를 직접 기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개를 기록해보니까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만 반복하면은 정말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 커뮤니티를 찾아서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얻어낸 것들로 저만의 포지셔닝 기준을 만들고 실제 매매에 적용을 시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대성공이었어요. 코로나발 하락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를 회피를 했고요. 크게 내렸을 때 저가 매수에도 성공을 합니다. 처음 투자 자본의 10%로 3개월 동안 5배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생겨요.
제 친동생이 같은 시기에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엄청 좋은 차를 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 축하를 하죠. 축하를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장남인데 막내한테 밀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와요. 자, 한창 시장이 좋을 때니까 사놓고 좀 기다리면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주식할 때 세웠던 기준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크게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익을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되게 간사한 부분이 있죠. 코인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생각을 해요. 목표치를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돼요. 선물은 뭐지? 옵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채권도 사볼까? 레버리지? 그게 뭐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주식을 모를 때 옆에 주식하는 친구, 코인하는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하길래 시작했는데 내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선물하는 친구, 옵션하는 친구가 더 큰 돈을 빠르게 벌었대. 그것도 하락장인데. 코인 역사상 최악의 하락이라는 부처빔을 제가 봤어요. 그 하락장에 친구가 돈을 크게 벌었어. 그럼 어떡해요? 저도 질 수 없죠. 바로 당장 계좌를 만들어요. 그렇게 투자로 열심히 번 돈 중에서 10% 정도를 선물 투자로 날렸어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이게 가능한 상품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도 저는 잘된 케이스예요. 왜냐고? 기초가 튼튼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투자 시장에 뛰어들 때 투자 상품의 종류, 기능, 기업 정보, 회계, 통계 수치, 경제학, 금융공학 베이스, 기술적 분석 다 배우고 오신 분 있나요? 없어요.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성공 궤도를 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 제가 직접 이것저것 보고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사용한 것들을 재구성한 상태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정리한 기술적 분석을 투자의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내가 포지셔닝, 진입, 손절, 목표가를 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핵심일까?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 관리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투자 일대기를 좀 소개해드렸어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은 감정적인 행동 패턴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현 시점에서 저는 매매할 때 감정 동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어땠죠?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 복구 심리, 회피 심리 때문에 대형주 풀매수를 하죠. 그리고 이건 캐치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에서 암호화폐, 레버리지 선물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어요. 아주 조금씩 제가 변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다 뭐예요? 전부 다 감정이입이었어요. 지기 싫어하는 성질 때문에 혼자 경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장 처음 뛰어들었을 때 수익을 올린 사람들 보면은 진심으로 축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뒤처지는 게 너무 싫어서 더 위험한 상품을 다루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공부를 안 하고 여기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이 찍었겠죠. 오늘 수업은 리스크 관리를 못한 공쌤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따위 것들이 아니에요. 조급함, 복구 심리, 경쟁 심리, 손실을 거부하는 현실 부정, 당연히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수익이 발생해도 더 좋은 희망을 꿈꾸는 욕심, 이런 감정들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람은 성향마다 영향을 받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감정들을 관리를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손실로 만드는 감정, 손실을 더 큰 손실로 만드는 감정, 감당할 필요 없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감정, 이런 감정들을 관리하는 게 진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을 명확한 기준으로 하고 분할 매수를 잘해. 그런데 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언제 그 기준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산수 개념으로 시장이 얼마나 각박한지 통계를 내볼게요. 이 바닥에 들어오면 100명 중에 50명이 손실을 입고 떠나요. 손실을 입은 50명 중에서 10명은 빚도 생겨요. 그리고 이 빈 50명 자리는 계속 비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50명이 들어와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50명이 떠나요. 빚을 진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100명 중 10명은 수익이지만 나머지는 손실이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손실이 발생해야 그만둬요. 애초에 재테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큰 수익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10명 안에 들려면은 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띄워놓고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사례를 나열하면서 조심하세요. 굉장히 당연한 말을 그럴듯하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저거랑 관계가 없어. 저 사례는 나랑 전혀 맞지 않아.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시작부터 자만 현실 부정 단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케이스를 나열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다시 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투자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제 과거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배울 건 없었나? 못하는 사람 백날 이야기해서 뭐해? 잘하고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그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시장에서 태세 전환이 진짜 빨랐어요. 적어도 자만은 없었고 현실 부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급함, 복구 심리, 회피 심리, 경쟁 심리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인정했어요. 감정들로 인한 리스크를 이거 하나로 다 누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내 시드머니에서 20%를 잃으면 당장 멈춰야지. 그럼 그 기준이라는 거는 대체 누가 만들어야 될까? 당연히 각자 만드셔야 돼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손실을 시드 몇 %까지 버티는 게 좋은지. 그럼 저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 라인을 깨면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스탑로스를 잡으시는 건 어때요? 이게 좋은 대답일까요? 절대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레버리지를 썼는지,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포지션을 오픈을 했는지, 풀매수를 했는지, 여유 시드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시드머니는 자산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 부양할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고정 수입, 고정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계산을 좀 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경제관념 하나가 추가되면 제 계산 방식 자체를 부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각자 만드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소중한 무기를 담보로 하는 활동이에요. 기준을 세우는 게 귀찮으시면 안 되겠죠. 남이 열심히 만든 거 공부하면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 꿈 깨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형 자산운용사, 투자 대가들이 쓴 책 읽은 사람들 다 돈 벌어야 되는데 다 벌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책을 봐도 같은 공부를 해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게 돼 있어요. 100명 중에 10명에 들어가시려면은 각자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강조한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감정 조절이다. 기준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